반갑습니다. 다니엘 윌리엄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간단한 팁에 대해서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카페 회원분 중에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 같은 주제를 자꾸 적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와 같은 키워드를 적는 블로그들이 자꾸 생기게 돼요. 물론 같은 키워드를 계속해서 적을 수는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내 글을 교묘하게 뺏겨가서 유사문서 기준에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서 같이 발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두 건이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지만 글 대부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이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한 팁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키워드가 내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키워드지 않습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PC를 보면서 얘기 드릴 거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하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 글을 베껴가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100% 다 베껴간다면 그건 유사문서가 됩니다, 자동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요즘은 교묘하게 내용 일부분을 베껴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경우도 뭐 정보성 포스팅 같은 경우는 딱히 뭐 저작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 이렇게 내가 알아오는 정보잖아요. 그게 내 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내 글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가 뭐 많죠. 정보성 같은 경우에는 의심은 가지만 증거가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내 블로그를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설정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블로그에서 내 메뉴를 누르시면 관리가 있어요. 관리를 누르시고 스팸 차단에 보시면 스팸 차단 설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스팸 필터라고 해서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용자를 차단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를. 그러니까 사용을 해 놓으시고 수동 차단 설정을 하시면 여기에 아이디를 넣어서 이 사람을 차단을 시켜버리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 블로그에 못 들어오게 하거나 이러지는 못합니다. 이 차단은 뭐 댓글이나 아니면 이웃, 서로 이웃 같은 경우 나에게 못 걸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크랩을 아예 못 당겨가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저 정말 꼴보기 싫고 두 분 다시는 나랑 소통하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단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문제거리가 없죠. 그 사람이 나에게 들어와서 글을 남길 수가 없으니까. 저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고 많죠. 다 꼴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스팸성만 남기는 사람들을 저는 차단을 해요. 오로지 광고성 글만 남기는 사람.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생활 보호에 콘텐츠 공유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실시일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설정을 해두시면, 사용을 해두시면 원 저작자, 그러니까 나죠. 나에 대한 표시를 남기게끔 하는 거예요. 보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을 허락이랑 허락하지 않음이 있는데, 이걸 허락하지 않음으로 해놓으면 내 글을 통해서 영리 목적,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거죠. 그런 거에 사용을 아예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겠죠. 이건 뭐냐면 내 이 글을 통해, 블로그 글을 통해서 2차적으로 뭔가의 컨텐츠를 만들거나 할 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발생하냐면 업체들이 자신들의 리뷰를, 내가 남긴 리뷰를 우리 홈페이지에 뭐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말도 없이 가져가면 불법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허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설정하는 거고요. 그래서 허락하지 않음으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처음부터 괜히 머리 아프게 뭐 허락해 놓고 나중에 뭐 왜 가져갔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원전 차단을 해버리는 게 낫죠. 그리고 자동 출처 사용 설정은 사용을 해두시면 내 글을 똑같은 거를 긁어서 복사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죠. 이걸 11자 이상을 가져갈 때는 원 저작자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글 적는 사용자가 그 저작자를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 차단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사실 11자 베껴간다고 해서 뭐 유사문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11자에 얼마나 내 글에 대한 창작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이 기능은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사용으로 해두시는 게 낫겠죠. 근데 이거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방법은 밑에 보시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금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으로 해놓으시면 내 블로그에 와서 이런 식으로 글을 긁어가는 이런 것들을 아예 못하도록 해요. 지금 요거는 제 블로그이기 때문에 지금 막 긁어지는데 사용을 해놓으면 이 자체가 클릭이 안 됩니다. 클릭이. 그러면 내용을 쫙 복사를 해가는 사람도 많죠. 복사를 쫙 해서 복사해서 자기 메모장에 갖다가 붙여놓고 그걸 가지고 또 편집을 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올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방식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입니다. 이걸 해두시면 좋죠. 아예 못 끌고 가니까. 정말 내 글을 100% 끌고 가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 글을 끌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예 처음부터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장문의 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타이핑을 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 되면 귀찮잖아요. 대부분 글을 자주 뺏겨가는 거 보면 이런 마우스 우클릭 설정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예 방지를 하시려면 이렇게 금지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 완벽하게 차단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 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져가는 거니까 블로그 운영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남들이 내 글을 뺏겨가는 거는 사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죠. 하지만 모든 거를 내가 내 글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패턴이 비슷한 사람이 있고 글을 적는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글을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뭐 의심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내 글을 뺏겨갔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내 글을 계속해서 뺏겨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해보시고 만약에 정말로 계속해서 뺏겨간다면 네이버 고객센터에 신고를 하셔야죠. 그런 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온전히 그 글이 내 창작 글이 되어야만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아시고 운영을 하십시오. 요 정도만 하셔도 뭐 충분할 거예요. 자, 오늘 알려드린 팁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사전에 미리 방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